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창기 원자 모형에 대해 발표하게 된 25047 소동원입니다. 우선 원자 모형 변천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400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입자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입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아토머스라고 부른 것이 원자, 아tom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약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1803년 존 돌턴이 처음으로 solid sphere, 단단한 구 모양을 구현했습니다. 이 1808년 자신의 저서인 A New System of Chemical Philosophy, 새로운 화학 철학 체계를 출판하면서 원자사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합니다. 이후 다시 100년의 시간이 흘러 1904년 조지프 존 톰슨에 의해 플럼 푸딩, 자두 푸딩 모형이 제안됩니다. 이후 10년 내외를 주기로 이전에 비해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새로운 원자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1911년 러더퍼드가 플래니터리 모델, 즉 행성 모형을, 1914년 닐스 보어가 보어 오빗 모델, 보어 궤도 모형을, 1926년 에르빈 슈레딩거가 퀀텀 모델, 전자구름 혹은 오비탈 모형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적 논리와 직관에만 근거했던 데모크리토스의 아토미즘을 제외한 논리적 사고와 실제 가능한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제안된 이후의 원자 모형들 각각에 대해 더욱 세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돌턴의 단단한 구모형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같은 원소의 원자는 같은 질량과 성질을 가지며 다른 원소의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과 성질을 지닌다. 셋째, 화학 반응 도중 원자의 재배열만 일어날 뿐 다른 원소의 원자로의 변화 혹은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원자는 일정한 정수비를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 모형은 당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관계를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입자로 보기에 원자 안에 전자나 원자핵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원소의 원자임에도 질량이 다른 동위 원소의 존재 또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돌턴 원자 모형은 근대 원자론의 출발점이 되었으나 원자 내부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돌턴 모형을 흔든 결정적 발견 중 하나가 전자의 발견이었습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보다 훨씬 작은 음전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진공 유리관 속에 있는 이 캡솔과 에노드를 통해서 이 양쪽 금속관에 고전압을 걸었을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방출되는 빛, 음극선의 성질을 관찰한 물리 화학 실험이었습니다. 톰슨은 4가지 실험 조건을 통해서 음극선의 성질을 파악한 후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질량을 가진 입자, 즉 전하의 흐름을 밝혀냈습니다. 각 실험 과정에서 조건 및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로에 가벼운 바람개비를 설치한 조건에서는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결과를 통해 음극선이 질량을 지닌 입자의 흐름임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음극선 경로에 십자 모양의 장애물을 넣는 조건에서는 그림자가 생기는 결과로 음극선의 직진성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준 조건에서는 음극선이 플러스 곡적으로 휘는 결과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을 규명했습니다. 넷째, 방전관속 기체의 종류나 금속 판을 바꾸는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얻어 이 입자가 모든 원자의 공통 구성 요소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를 전자라 명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가 밝은 돌턴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보았지만 전자가 발견되면서 원자 안에도 더 작은 구성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통해 톰슨은 원자를 양전하를 띤 이런 큰 덩어리 속에 전자가 박혀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자두 푸딩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러나 이 모형 또한 나중에 러더퍼드의 금박 실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맥스 체인지라는 하버드 대학교가 설립하여 가상 실험실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과학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앞서 설명했던 음극선 실험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써있는 Turn on by connecting high voltage to electrodes, 즉 전극의 고전압을 인가하여 전원을 켜다 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진공 유리관 내부 극판의 구멍을 따라서 음극선이 방출됩니다. 현재 기본값이 전기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극선이 점차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바꿔줘서 지금처럼 평행판에 대전된 전하를 모두 non으로 설정해주면 음극선이 휘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아까 전기장 방향과 반대로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또다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더퍼드는 금박 실험을 통해 톰슨 모형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불안정한 무거운 방사성 원자핵이 안정해지기 위해 방출하는 알파 분계 과정을 통해 형성된 양전하를 띤 고에너지의 무거운 헬륨 원자핵인 알파 입자를 얇게 편 금속박에 쏘아 그 뒤에 설치된 황화 아연 형광 스크린에 부딪힐 때 나타나는 빛의 위치와 개수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톰슨의 플럼 푸딩 모형 이 모형이 맞았다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매우 아예 휘지 않고 직진하거나 매우 일부가 아주 조금만 흰 상태로 도착을 해야 합니다. 형광 스크린에. 실험 결과 실제로도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부 알파 입자는 큰 각도로 휘거나 아예 되튕겨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와 질량이 매우 작고 조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자들은 그 주위를 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핵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러더퍼드가 제시한 행성 모형에서는 이 원자핵을 주위로 마치 전자들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태양을 주위로 돌듯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면 계속 에너지를 잃고 결국 핵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자에서는 이 전자가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러더퍼드 모형은 수소 원자에서 특정한 색의 빛만 나오는 불연속 선 스펙트럼 또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은 원자 모형의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실험을 가져봤는데요. 기존 톰슨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파 입자를 발사했을 때 거의 휘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러더퍼드의 모형을 가져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많은 전자들이 그대로 직진을 하지만 원자핵에 근접한 일부 전자들이 매우 큰 각도로 산란되거나 되튕겨 나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제 보어의 궤도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보어 모형이었습니다. 보어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지목했습니다. 수소 원자에 에너지를 주면 여러 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옵니다. 이것은 원자의 전자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는 없으며 특정한 에너지 상태만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어의 궤도 모형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특정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이와 같이 안정된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궤도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안정한 궤도에서만 원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는 정상 상태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때 전자는 궤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 그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광자로 E는 한우라는 공식을 따라서 방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도된 결론으로 전자는 각 운동량이 E파이분의 N하로 제한되는 궤도만 돌 수 있으며 수소 원자의 불연속 선 스펙트럼 동안 정확하게 설명하고 각 궤도의 반지름과 에너지 준위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형 또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들 간의 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궤도라는 고정된 선상에서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으로 인해 현대 양자역학에서 규명된 전자의 파동성 그리고 전자의 위치 확률을 나타내는 오비탈 개념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인 전자구름 혹은 오비탈 모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근거로 하며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 나타납니다. 이 모형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는 오비탈이라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 모형은 전자가 이를 통해서 전자의 파동성과 확률적 분포를 정량적이고 입체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여기 나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전자가 90%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형의 S오비탈 혹은 여기 보이는 것 같이 P오비탈, 안형 모형의 P오비탈 등 다양한 3차원적 경계면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가지 양자수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이는 NL과 같이 주 양자수, 방위 양자수, 그리고 또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의 네 양자수를 통해서 오비탈의 크기, 모양, 방향 및 전자의 자전 상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다른 전자 최대 2개 가지면 배치될 수 있어 전자의 확률적 존재 범위와 원자 내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원자 모형은 보어 모형보다 훨씬 추상적이나 여러 전자를 가진 원자와 분자의 구조, 결합, 화결합, 스펙트럼 등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자 모형의 변천사는 원자를 직접 한 번에 관찰해서 완성한 과정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에서 얻어진 실험 결과와 이론적 한계를 바탕으로 기존 모형을 수정해 나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턴은 원자를 물질에 이루는 기본 입자 그리고 구호 모형이라고 설명했고 근대 원자론의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홈스는 전자의 발견을 통해 원자가 전자라는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더퍼드는 금박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와 원자 내부의 빈 공간을 설명했으며 보어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를 도입하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를 고정된 궤도 위의 입자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전자 그룹, 즉 오비탈로 해석함으로써 원자의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자 모형의 역사는 과학이 절대적인 정답을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설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